대한민국은 지금 취업 준비 중. 어떤 사람이 생존할 것인가를 물으신다면 준비된 자라고 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취업의 마지막 관문인 최종 면접에서 합격하는 자가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주인공. 그렇다면 최종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멘토 한 명 없는 척박한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혼자 하는 취업 준비의 모든 것을 오늘 가상 프로젝트 최종 면접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준비된 일꾼,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임송아 취업 컨설턴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 오늘은 또 다른 특별한 패널 한 분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수원시 청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수원시 청년바람지대의 최윤정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청년바람지대 최윤정 센터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네,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 4회에 출연했던 주인공이죠. 이현지 씨와 노수민 씨 두 청년이 각각 외국계 회사와 제약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정말 잘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힘으로 취업했다는데 좀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성공하셨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회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매회 녹화를 하는 이곳은 청년바람지대의 일부 공간입니다. 오늘 최윤정 센터장님께서 특별 패널로 함께 자리해 주셨으니까 수원시 청년바람지대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바람지대는 수원 청년들의 공간입니다. 월 평균 1,500명 이상의 수원 청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필요에 의해서 자유롭게 대관 공간으로 청년바람지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미지 메이킹이나 자소서, 그리고 면접 꿀팁 등 다양한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사회 진입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집중된 좋은 유익한 기관이네요. 청년들 굉장히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만나시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뭔가요? 사회 진입이 수원 청년들에게도 큰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에게 취업은 굉장히 좀 큰 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낮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첫일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되새기며 천천히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 컨설턴트이신 임송아 코치님의 미니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기대되는데요. 바로 취업 준비 셀프 코칭법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취업 준비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취업 준비 같은 경우에 요즘에 워낙 많은 말하자면 무료 강연이라든지 유료 강연들도 많이 있지만 다양한 여러 도움을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도움을 주는 곳들에서 너무 많은 말하자면 각자의 정보들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엔 이걸 좀 그냥 내가 어떤 기준만 가지고 내 스스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진 추세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나를 믿고 시작을 해서 끝을 봤을 때 더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갖게 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드린다기보다 어떤 취업을 혼자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적정 기준들을 제시해 드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떤 취업 시장에서의 원하는 결과를 정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을 오늘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취업을 혼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어떤 취업 시장의
가이드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려고 하는 강사 임송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취준생에게는 설득, 그리고 어떤 채용 담당자에게는 납득의 과정일 텐데, 그 설득과 납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력서가 됐든 면접이 됐든 시나리오, 그러니까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됐든 면접이 됐든 이 컨텐츠, 바꿔 말하면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제가 여기서 씁니다라고 하지 말고 했습니다라고 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드릴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정보 수집을 일단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 수집이 요즘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내가 가려서 수집해야 될까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5가지 정보 수집의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가공된 책이나 강의를 보시지 마시고 인사 담당자들을 위해서 가공된 강의나 책을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업 준비생들에게 책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도록 되어 있는 책들은 자, 면접 가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소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라는 것들은 이미 나의 경쟁자들이 다 같이 보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수준이 천편일률적으로 말하자면 하향이든 상향이든 평준화가 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책들은 어떤 것들이 써 있냐면 이렇게 뽑아라,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혹은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 너네가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으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이런 질문을 잘 던지려면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라고 그들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는데, 그걸 읽으면 우리에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 질문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던진 말이었어? 라는 걸 캐치하게 되죠. 우리가 면접에서 가장 좀 두려운 것들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려나, 오늘은 무슨 질문을 가지고 나를 정말 이 궁지로 몰아넣으려나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데, 우리가 말하자면 적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말하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로 많이 알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적을 알 수 있는 책들까지 읽고 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움을 많이 없앨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말하자면 더 높으신, 더 전문가적인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혹은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준비해라라는 책들을 읽으시면 조금 더 말하자면 적들에 대한 준비가 탄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좀 팁은 이 첫 번째 팁과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맞는 키나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게 없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진다라는 것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우리가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 다 제치고 내가 붙으려고 면접을 보는 건데, 안 떨어지는 방법들로만 자꾸 하시다 보니까 결국엔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100명 중에 1명이 붙는 거지 99명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99명에 드는 방법들로만 나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에서 손 자꾸 쓰면 떨어진다던데요. 면접에서 검은색이랑 검은색으로 다들 입는다던데 저도 그렇게 입으려고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불합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 남들이 똑같이 하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시다 보면 오히려 좀 그게 나를 불합격으로 만든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나의 장점은 뭘까를 오히려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강의를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100명 모아놓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내 스스로 준비하는 게 오히려 최근에는 합격의 지름길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터디 활용 많이 하시는데 스터디를 활용하는 건 일단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강제성을 주거든요.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스터디원들 뭐 지각하면 뭐 500원, 뭐 결석하면 1,000원 이런 강제성들을 주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스터디가 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불합격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붙어서든 떨어져 보았어든 불합격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코칭하는 건 좀 말하자면 위험한 건데 저기 자꾸 그렇게 뭐 말하자면 웃질 않으시니까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미디언 뽑는 거나 말하자면은 이제 뭐 아나운서 뽑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웃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면접에서 긴장하는 건 당연한데 자꾸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스터디까지 긴장하는 버릇 고쳐오세요. 이러면 그걸 어떻게 고쳐?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스터디는 활용하시되 서로 간에 말하자면 도토리 안에서의 피드백은 좀 지양.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 정보 공유는 반드시 활용. 그러니까 정말 요즘 스터디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그 회사 인사 담당자들도 모르는 그 회사 인사 안에서의 정보를 국정원 다니셨던 분이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보가 정말 차고 넘치는 스터디들이 있어요. 그만큼 상호 간의 정보 공유는 정말 활발하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스터디 하는데 뭐 내가 지금 옆 사람한테 정보를 숨겨서 나 혼자 붙을 거였으면 그렇다고 이렇게 붙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애랑 이렇게 뭐 말하자면 선의 경쟁 안 해가지고 뭐 붙을 거였으면 진작 붙었죠. 그러니까 공유는 정말 활발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스터디원들끼리는 피드백을 하시기보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말하자면 뭐 갑자기 뭐 본인을 뭐 색깔에 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들 당황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던져서 좀 내가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뭐 이런 것들을 훈련하시는 연습을 하는데 트레이닝 하시는 걸로 좀 활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시나리오 작성의 기본 원칙은 일단은 명료함이 중요한데요. 명료함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건 보통 이제 어쨌든 일단은 그 모든 취업에 대한 작성 시나리오는 어쨌든 뭐 지원 동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기업 분석이 됐든 이 기업에 대한 자료도 좋지만 이 기업에 들어가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작성 문항들은 내가 뭘 잘해요. 내가 뭘 이 기업에 줄 수 있어요가 위주가 돼야 되는데 뭘 줄 수 있으려면 뭘 해결했으니까 잘해요일 텐데 보통 해결하는 상황들을 쫙 나열을 하시고 얘랑 둘이 싸웠는데 얘랑 둘이 왜 싸웠냐면 얘네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얘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런 걸 한참 나열하시고 나님이 등장해서 해결. 이러고 그냥 사건이 종료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 상황을 설명을 안 하면 이해를 못 할까 봐 그런데 보통 인사 담당자들은 그냥 학교 주점 하는 순간 메뉴 개발 아니면은 뭐 둘 중에 하나가 나간다 그러는 거 말려서 데리고 왔구나.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길게 서술하실 필요 없거든요. 문제 상황은 짧게 요약하시고 내가 어떤 해결 방안을 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드러난 나의 강점 무엇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행동 결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그 행동이 이 직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반드시 드러나야 이 기업에서 뽑아줍니다. 이 기업은 지금 학교 주점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 주점을 한 날을 가지고 뽑아달라고 설득하시려면 학교 주점 메뉴 개발이 이 기업의 이 직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쓰셔야 기업의 뭐 자기소개서든 기업의 면접 시나리오에서의 명료함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고 뭐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인데 이건 기업의
직무 적용이라는 저 맨 밑에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실제 이 직무에서 직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 직무에서 자주 출범하는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표현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업무를 할 때에는 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자주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블로그나 뭐 아니면 등등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시려면 직무자 인터뷰를 보셔야 되고 직무자 인터뷰 중에는 업무를 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에선 이런 게 어려워요를 많이 모으셔서 내 강점들을 다 이쪽으로 적용하셔서 이 업무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강점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로 문장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냥 냅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만 하셔서는 별로 설득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것들을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모든 질문 문항들은 채용 적합성, 그러니까 나 잘한다로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지원 동기가 기업과의 연관성, 막 우리의 인연 이런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 지원 동기에도 강점을 서술하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럼 지원 동기랑 직무 강점이 좀 헷갈리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원 동기는 경영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 이해도 위주로 서술을 하시는 거고 직무 강점은 직무 적합성 위주로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이 산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 위주로 가시고 추가적으로 직무 적합성 및 기업 문화 적합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반도체가 꼭 하고 싶은데 그걸 해필이면 이 기업에서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기업 문화 적합성 및 경영 이해도 위주.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이유. 당연히 직무 적합성은 강점이겠죠. 이것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게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직무 강점은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역량 및 강점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원자의 능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책임감이든 성실함이든 뭐 친화력이든 이런 타고난 나의 능력 및 직무 스킬, 그러니까 뭐 자격증들, 뭐 그린벨트가 됐든 뭐 블랙벨트가 됐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산업 자격증들이 됐든 뭐 아니면 수업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뭐 전공이 됐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술이 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뭐 능력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발휘됐던 경험이 추가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성장 배경 역시 직무자로서의 성장 배경인데 이건 역시 강점이나 여기에는 직무 준비도가 위주로 서술이 되셔야 되는데 타고난 능력에 대한 발휘 경험 그리고 직무 역량 개발 경력 이런 것들이 위주로 서술이 되셔야 돼요. 그다음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포부라 그러니까 막 다짐 막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막 거의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막 장군의 의지를 막 적으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계획을 적으셔야 돼요. 팩트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업무 시간 이외에 막 친구 안 만나고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 만나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 전공이 아닌 타 전공도 뽑잖아요. 업무는, 직무는. 그 타 전공에 대한 지식을 쌓겠다라는 계획이나 아니면 업무에서 필요한 부족 역량 이런 것들을 쌓겠다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딨냐면 현업자들이 듣는 여러 가지 직무 지식들 있잖아요. 강의들. 그 강의 제목을 적으세요. 계획에다가. 이런 역량들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중견기업에 제출하시는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 대본에는 물론 면접에는 당연히 현업자가 들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에는 약간 말하자면 전공에서만 아는 단어와 사람의 언어를 적정 수준으로 섞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현직자가 서류를 검토해요.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가 슬쩍 걸러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공 지식을 위주로 서술하시는 게 더 합격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좀 염두를 하시는 전제 하에 현업에서 사용하는 그 기업에서 사용한 언어를 최대한 사용해서 이 이해도를 높여야지 그것들로 어필해야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지 막 튀어야지 막 개성 있게 써야지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개성은 아니었다는 걸 마지막으로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면접이라는 것들은 각자의 개성들이나 뭐 아니면은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은 자기소개서 작성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면접이든 자기소개든 시나리오 작성 원칙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직무 역량 위주로의 채용이 굉장히 핫하고 중점적이고 실제로 그것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과 시나리오 작성이 절반 이상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기준을 토대로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좀 말하자면 우직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유용한 꿀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 셀프 코칭법. 네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오늘 강연 어땠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수정이나 보완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방송을 통해서 수원 청년들이 보다 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이 방송은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티브로드 수원 방송 혹은 최종 면접을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치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면접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주제로 좀 선택을 했던 게 셀프 코칭법이었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끝까지 혼자 뭐 준비하세요 이런 의미였다기보다는 뭐 다른 분께 좀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뭐 도움을 안 받으셔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뭐 어디에 의지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지 마시고 뭐 일부 도움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결국에는 혼자 가서 면접 보고 혼자 가서 합격하시는 거라는 걸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꼭 정답이 아니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내가 그냥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나 한번 뭐 써보시죠. 이런 좀 말하자면 좀 당찬 의지를 그리고 당찬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좀 보고 좀 취업 준비를 하시는 그런 뭐 좀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뭐 이런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그런 자신감과 좀 당찬 자세를 가지시기를 좀 바란다는 게 저의 뭐 끝 맺은 말 같은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 청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최은정 센터장님도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오늘도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친구 만나기, 여행 가기,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다 취업 이후로 미뤄진 상태인데요. 여유를 갖고 준비하라는 말이 사실은 청년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잊지 않아서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에 스스로를 응원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회인지 모른 채 놓쳐버릴 수 있다. 어느 사상가가 남긴 명언인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회를 만날지 모릅니다. 예고 없이 나타난 이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도록 늘 스스로가 준비된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